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소리내어 읽는 그 음독이라고 하는 것과 묵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어 뭔가를 읽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음독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입을 움직이고 또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감각들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독서가 되겠고요. 또한 뭐 기억력에도 효과적이다. 또 글자를 배우는데 효과적이다. 뭐 리스닝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도움이 주고 있는데요. 또 못지않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입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음독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렇게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읽기 능력을 측정할 때 그 시험을 보면 시간당 패시지를 줘요. 읽어야 할 분량을 주고 시간을 재거든요. 그때 측정하는 거는 뭐냐면 소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그때 틀리게 발음하거나 틀리게 읽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단어수를 제합니다. 만약에 단어를 그 시간 안에 100개를 읽어야 되면 정확하게 읽은 것이 뭐 90개다. 그럼 90개로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에서도 테스트로 읽기 능력을 측정할 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발음을 내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한 우리 그 선조들도 보면 옛날에 뭐 그 사서삼경 같은 것들도 다 음독을 해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실은 제 경험상도 저도 이제 쉐도잉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냥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을 내가 소리를 냈을 때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더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약간 이거 읽기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소리를 정확하게 내려면 책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음독이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또한 경험상으로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하면서 다독 시간이 있고 정독 시간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독은 책을 한 권 선정해서 한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 한 20번을 읽게 되거든요. 두 주에 걸쳐서 한 20번 가까이 읽게 되는데 그거를 꾸준히 2년 연습한 아이들은 2년 만에 거뜬히 3.0 AR 지수 3을 넘어가서더라고요. 발음도 확실해지고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별로 거리끼지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 읽어요. 물론 이제 영어는 정확하게 읽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파닉스를 많이 배워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8, 90% 정확하게 소리를 낸다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 이렇게 나왔을 때 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영어에 자신감도 붙게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읽기 독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읽기 독립은 뭔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하튼 제 경험상은 이제 오늘은 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음독이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긍정적이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이제 한글 독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소리를 책을 읽을 때 그 속도를 중요시하는 분들 이런 볼 때 또 정독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책을 읽을 때 재독을 할 때 다시 읽더라도 절대 속도를 올리지 마라. 그 한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소리 내어 읽는 속도로 책을 읽어라 이렇게 권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저 자신도 책이 잘 안 읽혀지거나 한글 독서를 하고 재독 다시 읽을 때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뇌는 한번 읽은 거라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때 속도를 제재하기 위해서 제가 뭐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물 우물거리면서 그 속도를 맞춰가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거예요. 정속으로 읽거나 음독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특히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소리를 듣고 단어를 발음하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오히려 묵독을 하게 되면 아는 단어다 이렇게 탁탁 눈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해력은 그만큼 못 따라가게 됐을 때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따라서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혹 책에 보면 아이가 원치 않아서 음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계셔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가
전체 뭐 100으로 봤을 때 20%라도 운동을 하거나 물론 그 양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한테 인식시키면서 속도가 늦더라도 음독을 따라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ORT를 만약에 30분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묵독으로 따라 듣기만 한다면 많은 양의 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제가 권장한 방법대로 한 번은 쭉 한두 번은 쭉 전체적으로 들어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묵독이 비슷하겠죠. 전체적으로 쫙 한번 들어보고 세 번째 갈 때는 소리를 듣고 끊고 따라 읽고 소리를 듣고 끊고 따라 읽고 이런 걸 두 번 반복한다면 확실히 양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다채로워서 덜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하게 아이들이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한 3, 40분 계속 영어를 따라하는 거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습관을 들였을 때는 또 효과가 좋고 또 정 힘들다면 그 프로테이즈를 뭐 30분 중에서 20분만 음독을 하고 몇 권은 그냥 하게 해준다든지 아까 저처럼 책 한 권을 구성할 때 전체를 한 번, 두 번 더 듣게 해주고 음독하는 거는 한두 번만 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독을 놓치지 않고 좀 2년까지는 꾸준히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챕터부, 제가 이제 커리를 전체적으로 짠 거를 보면, 1년에 한 30분을 타겟 시간으로 하고 2년 차 때 1시간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정도 시간 했을 때 2년 차부터는 챕터북을 넘어간다고 보면, 챕터북부터는요, 양이 굉장히 방대해져요. 기본 20분에서 40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져요. 그거를 다 음독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음독을 100% 음독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발음이나 따라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조금 인식을 시켜서 구별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F 발음과 P 발음, 프 이런 것도 글자와 같이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소리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소리를 민감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나이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파닉스에서 구별하면서 한국 선생님도 잘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원어민 선생님 말을 듣고 발음을 따라하면서 책에서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초반기에는 그 음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놨었어요. 그래서 첫 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된 읽기 독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읽기 독립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음독이 그렇게 꼭 필수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글들도 접하면서 그 다음 학년들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자유롭게 맡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읽기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있거든요. 그 원인을 많이 분석해 봤을 때 얼마만큼 소리내서 책을 읽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발음을 해서 내느냐가 분명히 읽기 독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저는 좀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자기 손으로 많이 소리를 내뱉느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음독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조금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랑비와 소낙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반기에는 아이들이 습관의 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가랑비 쪽으로 약간 지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요. 그때는 습관을 딱 스트릭하게 좀 잡아야 된다고 할까요? 명확하게 잡아서 룰을 뭐 80%는 음독을 해야 해, 30분 정도는 읽어야 해, 이런 룰들을 좀 명확하게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익인 것 같아요. 3학년 때까지 그런 틀이 좀 깊이 있는 틀이 안 잡힌 아이들은 확실히 그 다음에 수레를 끌고 나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처음에 누구든지 습관을 잡거나 틀을 잡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랑비보다는 소낙비 흠뻑 적실 수 있는 정석,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드셔서 아이들이 그 틀 속에서 처음에는 틀 습득할 때 좀 어렵지만 그거를 갖춰 나갔을 때는 그 효과가 좀 월등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쌓아 올릴 때도 좀 많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 음독은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든지 조금 방법을 쓰셔서라도 점점 양을 늘리셔서 2년 안에는 2년 동안 초반기 2년 동안에는 음독을 조금 많이 시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 음독이 어떻게 읽기 독립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